활동이 둔화되고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게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뭐 어디 신문 기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연준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확산되면 원유가 100달러에서 120달러, 150달러. 자, 우리가 원유만 보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근데 원유가 움직이는 건 뭐예요? 중동의 역학관계죠. 그죠?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특히 이게 문제는 뭐냐면 원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공급망과 생산의 오랜 기간 차질을 빚는다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죠?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원자재 가격이. 자, 그래서 1970년대에 그 인플레이션 폭등이 온다.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자, 우리가 지금 뭐 무분별하게 막 집을 사고 그 투기꾼 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뭐 갭 투자로 다니고 그럴 때가 아니야. 그죠? 자, 조용히 있을 땐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세계가 시끌벅적한데 그리고 내가 내일 내 자리에서 잘릴지 안 잘릴지도 지금 몰라.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요. 내년에는 뭐 그냥 대기업들도 다 구조 조정이야. 그죠? 은행들도 구조 조정이야. 그죠? 구조 조정 바람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 그동안 대출받아서 집 사는 분들은 다 매물을 내놔야 돼. 30%, 40%막 폭락하는 거야. 자, 그런 상황이라니까 지금. 최소한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자, 파월 의장은 지정학적 긴장이 전 세계 경제 활동에 중대한 위험이 됐다고 하면서 높은 불확실성을 촉발하고 있다. 자,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연준의 파월 의장이 얘기했다라는 게요. 자, 월가는 연준이 많아야 한 차례 올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시각이 많아지는 와중에 장기금리만 치솟는 수수께끼 같은 현상의 원인을 찾는데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수수께끼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미국의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수수께끼는 무슨 수수께끼예요. 뻔히 나온 답이죠. 자, 그래서 지금 2년물 국채 금리가 7월에 4.9%대에서 현재 5.2%. 그죠? 엄청나게 폭등했어요. 자, 10년물 국채 금리도 3.8에서 4.9로 그죠? 폭등 거의 5%에 됐죠. 자, 이렇게 폭등하고 있다. 자, 이렇게 폭등하는 원인은 지금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지배적인 그 이유는 미국의 뭐 인플레이션 당연히 그 배경에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재정 위기라는 거예요. 재정 위기. 미국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다 또 지원하고 그죠? 또 이스라엘도 도와줘야 되고 그죠? 이렇게 쓸 돈은 많은데 쓸 돈이 많다 보니까 재정 적자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게 국채 발행을 늘리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국채금리가 뛸 수밖에 없죠. 미국 국채금리가. 자, 이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표적인 그루들은 미국의 지출이 커지고 있다. 자, 장 보이민 블랙락 투자연구소 소장은 미국은 재정 정책에 따른 더 높은 기간 프리미엄 위험이 있다며 장기 국채 보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쓸 돈이 많아진다. 자, 그렇게 되면 장기 국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물론 저금리로 갈 수도 있었죠. 그죠? 갈 수 있었는데 돈을 많이 풀었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잖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전쟁의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저금리였어요. 그죠? 아니 미국은 달러를 마구 찍어내서 러시아의 원자재, 그죠? 그다음에 중동의 석유 싸게 사니까 이 원유를 들고 있는 그 국가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쟤네들은 돈을 마구 찍어내고 우리의 석유는 바닥나고 있고, 그죠? 그 사이에서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이미 다이먼의 경고를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생각을 했냐면, 자, 보세요.
다이먼이 자신의 회사 JP 모건 실적 발표 자리에서 전 세계가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시기를 겪고 있는지 모른다고 경고했는데, 다이먼은 지정학은 내 생각에 우리가 당면한 이례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나, 그죠? 이런 전쟁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죠? 참 암울한 얘기. 자, 그런 가운데서 중요한 거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바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피해가 될 수 있는 그 국가들과 어떤 뭐랄까요, 피해 상황을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보시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IMF는 미중의 디리스킹 최대 피해국, 그러니까 미국 중국의 패권 전쟁이죠. 이게 패권 전쟁에서 이제 뭐 수출 금지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중국은 뭐 흑연 그리고 또 뭐더라, 비소인가요? 뭐 그거, 또 미국은 AI 반도체 서로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 될 수 있다. 그죠? 한국이. 왜냐면 중국에다가 원자재를 또 팔아먹고, 그죠? 뭐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해서 또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원자재도 많고, 그래서 한국이 제일 피해 볼 수 있는데 피해 규모가 GDP의 10% 정도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 대한민국은 IMF로 가는 거야, IMF. 자, 미국 주도로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이 본격화하면 중국과 밀접하게 엮여있는 한국 경제가 특히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IMF가 경고를 하고 있고, GDP의 10% 이상 감소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경제협력기구의 38개 회원국이 두 글로벌 블록으로 나눠, 그러니까 이제 프렌드 쇼어링, 동맹국가 연대를 하는 경우와 연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같은 비관세 장벽을 서로에게 세웠을 때 중국 GDP는 6.8% 감소하고, 이때 세계의 GDP는 1.8%. 중국의 GDP가 이렇게 감소한다는 건 우리도 감소한다는 거니까. OECD 38개국 회원국 GDP는 1.5%가량 줄어드는 데 비해 한국은 4% 가까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자, 일본과 유럽연합은 1%대, 미국은 0%대 손실이 예상된다. 또 이렇게 블록 없이 리쇼어링이 강화됐을 때 GDP 손실은 중국이 6.9%, 세계가 4.5%, OECD가 5%, 한국은 10.2%. 자, 감소해서 OECD 회원 가운데 가장 손실이 클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IMF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최대한 10% 이상 손실을 볼 수 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